줄을 잇는 막장 발언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부동산 논란에 뒤어서 이제 총선을 뒤흔들고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막말 논란입니다. 부동산과 막말은 유권자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안인데요. 어제 오늘 민주당 내에서 이 막말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지도부 내에서도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특히 막말 장본인인 경기도 수원 정 후보 김준혁 씨는 과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신대 위안부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유족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과거 발언이 또 불거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놀라실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정희 같은 경우가 이제 매일같이 그 를 좀 바꾸려고 했고,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에 들 상대로 를 했었을 테고. 진짜요? 아니, 가능성이 있었겠죠. 가능성이 있었. 그 종군 위안부 보내는 뭐 이런 거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한란이에요.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요.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요. 라는 이제 저 부분입니다. 김준혁 후보는 대표적인 친명계 원외 인사죠. 원래 정치를 해오던 사람이 아닙니다. 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을 이제 나중에 맡기는 했는데 본인이 이제 역사학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요. 근데 앞선 공천 때 삼선 현역이자 원내대표를 지낸 비명계 박광원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결국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논란을 넘어서 사건으로 비화가 될 만한 그런 과거 발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셈인데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김아림 기자. 네, 김준혁 후보는 2017년 9월 방송인 김용민 씨 유튜브에 나와서요. 궁중문화의 에로 문화가 내 전공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또 다른 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한란 씨가 해방 이후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시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젤렌스키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쟁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은밀한 합의로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또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 대해서도 저런 얘기를 하고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짬짬이로 한반도에 무슨 뭐 분란을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국지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지금 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전지현 변호사님, 자, 이 김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 이 얘기는 결코 그냥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친일 얘기를 떠나서 성상납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했다는 점에서 네. 이게 분명히 사그라들 얘기는 없고 추후에 어떤 법적 분쟁이 야기될 위험이 있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수원정이라는 주요한 수도권 지역구에 나온 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 더군다나 저분이 역사학자이지 않습니까? 네. 역사학자라면 어떤 근거와 사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건데 이렇게 근거 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것인가.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어이없고 황당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정치가 좀 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아까 김의겸 의원 얘기 나왔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나중에 그 첼리스트 제보자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또 한바탕 법적 분쟁 얘기가 있고 소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국회의원들이 정말 민생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뭔가 그냥 근거 없는 말을 듣고 쏟아내고 막말을 하고 그다음에 법적 분쟁 일으키고 제대로 의정활동하지 않고 이런 거에 많은 그 국민들은 넌도리를 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김준혁 후보의 말은 일단 일반 국민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로서의 균형 잡힌 시각,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이런 말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유튜브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도 정제되고 세련된 말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정말 술자리에서 잡담하는 수준의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경악을 그만 들어갔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과연 많은 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일까, 이분이 후보로 적합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한란 박사에 대해서
아마 그의 인생을 소상하게 알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김환란 박사가 대단한 독립운동가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 일제 강점기 후반부에 다소 그 친일 행적이 남아있는 그런 인물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또 나라를 건설해 가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부분도 또 있는 이제 그런 분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화여대 총장이면서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상납을 했다.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요. 김민수 대변인님. 네. 뭐 이화여대 쪽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법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종소는 이게 사자 명예훼손죄로 지금 고소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이화여대 측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고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네. 지금 이 후보 같은 경우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태적이고 그릇된 성인식이 머릿속에 그냥 가득 찬 사람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이 지금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서 될 것도 아니고 역사학자적 인식도 갖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은 포르노 작가가 더 어울리는 직업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분 역시도 지금 아까 비단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있는 분들이 단 한 분이 아니라 면면을 살펴보면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분들, 그런 인식을 못 갖춘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 기자. 그런데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이제 외손되는 분들이 아마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 네. 아마 보다 못해서 고소에 나선 것 같은데요. 네. 박 전 대통령의 외종손인 김병규 씨가 김 후보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고소를 했습니다. 네. 김 씨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인 박상희 씨의 외손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 조카인데요. 김 씨의 변호사 측은요, 고인의 사회적 가치와 인격적 가치가 떨어졌다면서 분명한 허위 사실로 이거는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법 처리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사자 명예훼손죄로 강신업 변호사가 대리해가지고는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네. 사자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고인의 인격적인 가치와 어떤 품위를 훼손시키는 경우에 허위 사실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구체적인 워딩을 보면은 종군 위안부를 상대로 성관계를 했을 것, 뭔가 이렇게 추측인 것처럼 말을 흐리기는 했지만은 전후 맥락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기록과 증언에 바탕을 했다 그러고 그게 어떤 자기가 그냥 어떤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 기초해가지고는 판단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역사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사실로 충분히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고인의 어떤 그 자손들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미 들으셨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문경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나이가 든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비슷한 뭐 성행위를 할 수도 있었다라는 발언도 사실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김준혁 후보 과거 발언들이 잇따라 터지자 국민의힘에서도 격한 비난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앞서 김준혁 후보를 겨냥해서 쓰레기 같은 막말이라는 직격탄도 내놓았습니다. 문제의 발언들이 계속 터져 나오자 또 한 번 쓰레기 같은 말을 뱉어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원의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말을 뱉어내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또 더 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근거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들은 얘기들입니다. 그걸 떳떳하게 떠들어대고 제가 그걸 지적하니까 블로그에 이렇게 올렸더군요. 한동훈 역사 공부해라. 여러분 그게 역사입니까? 막말을 공부해야 됩니까? 그런 여성 혐오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걸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이게 정치입니까? 네, 그래서 저게 이제 느닷없는 역사 공부 논쟁으로 번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삐뚤어진 성인식으로 점철된 배설 수준의 막말이다라는 말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김준혁 후보는 자신의 발언엔 문제가 없다 그런 입장이라는데요. 김 기자.
네, 맞습니다. 김준혁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한동훈 역사 공부 똑바로 해라 이런 글에서요. 여러 언론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해서 자기가 발언한 내용을 편집 발췌해서 기사를 내고 있다면서 오히려 언론 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재차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권력으로 성적 욕망을 채운 인물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문제가 없다면서 그 과거에 나왔던 여러 기사들을 또 이렇게 링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언론에서는 박정희 친일 행적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저의 발언만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 기록을 토대로 박정희 행적을 언급했음에도 방송 내용을 편집 발췌해서 마치 망언과 선정적 발언을 일삼는 정치인으로 매도하며 인격과 전문성을 폄훼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김준혁 후보의 인격과 전문성을 폄훼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역사학자잖아요. 네. 본인은 역사학자로서 역사에 근거해서 팩트를 기반으로 주장을 한 건데 네. 마치 언론인들이 그중에 일부만 발췌해서 자신이 굉장히 전문성 실력이 없고 말이 안 되는 걸 주장하는 것처럼 깎아내렸다는 주장인데요.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말 없이 이렇게 하는 걸 얼마나 이해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김준혁 후보, 김준혁 교수라고 일단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이 자기를 깎아내린다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근거라는 자료들이 지금 이미 보도가 되고 있는데 좌파 진영 쪽에 있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나온 사실은 그 근거가 거의 불명확하다 이런 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고 얘기를 했다. 이제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좀 명확하게 악휘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공천을 취소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혹여나 정권 심판론에 악영향을 미칠까 이런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민주당 내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성 의장님.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무튼 이제 이 김준혁 후보의 발언도 사실은 이거 어디로 물꼬를 트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꽤 끼칠 것 같으니까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논란이 있는 후보들이 네. 지금 가장 문제인 게 대응들을 너무 부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준영 후보의 대응도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자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다. 글쎄요, 원래 역사라는 것이 그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근거들, 새로운 해석들도 제시하는 것이 역사학자의 역할이긴 하죠. 하지만 그런 역사학자들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되고 네. 또 적절한 근거와 그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한 뭔가 납득할 만한 사유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아무리 좀 이거에 대해서 방어 논리를 펼치려고 해도 네. 역사학자 김준혁이 내놓은 새로운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야 줄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혹시나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해석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일부 그 우파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근거한 이런 이야기들, 네. 그것도 그러면 일제 강점기 시기에 경제 성장률이 좋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좋았던 시기 아니냐라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해석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느냐. 네. 이 역사학자라도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넘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죄를 하고, 내가 그 역사학자 시절에는 그런 선을 넘는 행위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로서 새롭게 반성하고 좀 다른 눈높이로 다가가겠다, 이런 반응을 내놨어야지, 오히려 너무 당당하게 역사학자로서 난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반응을 내놓으니 당에서도 사실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되나라는 그 의구심들이 많은 거죠. 네.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역사학자로서 토론은 가능하겠으나 그러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일정한 그 상식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발언을 한다면 사실은 당으로서도 김준혁 후보를 어떻게 역성 들고 방어를 해야 될지 곤란한 지경이다, 이런 지적이십니다.